개선해 프로야구 투나. 자, 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꾸벅! 올해는 이제 건강하게 여러분들 성장하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장하고 저도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목표한 게 있으면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저를 또 성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올해 잠실야구장 경기를 한번 가려고요. 제 어린 시절과 제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제 인생이 담겨있는, 어렸을 때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손 붙잡고 그 내야 들어가는 그 통로, 거기를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통로 이렇게 껌껌하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쫙 야드가 펼쳐지잖아요. 그 야구장을 봤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 결혼 사진 야외 촬영을 전 야구장에서 했거든요. 그런 잠실 야구장이 이제 없어집니다. 81년도에 잠실 야구장이 생기고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야구 MBC 청룡이 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오비랑 같이 썼지만 참 세계적인 규모의 야구장입니다. 지금도 야구장 크기가 어마무시하니까요. 저도 2003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11년간 야구장에 매일 개근을 했고 LG 경기에 제 젊음이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야구장이죠. 이제 돔구장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 기사에 이 사진이요. 1990년 8월 26일 해태와 LG의 난동사건. 무서운 건 전 전날 야구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7회 말 도중에 무서워서 도망 나왔죠. 전날 저 혼자 야구장 갔거든요. 중학생 때. 그날 LG가 11대 0으로 7회에 멀찌감치 도망을 가는데 외야에서 해태 팬분들이 갑자기 뛰어내려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분이 2루 베이스를 뽑아. 난 아직도 그게 눈에 너무 선명해. 뭐지 이거? 근데 갑자기 우와 하면서 뛰어내려오는데 엄마 이거 이러다가 1루 관중석까지 뛰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관중석에. 얼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1루 관중석에서 흥분해서 같이 대응을 했으면 이거는 진짜 큰 사고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경찰이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해갖고 난입했던 분들을 정리를 해서 한 이후에 경기를 끝까지 치렀어요. 전 저 경기를 끝까지 치른 게 더 웃겨요. 그래 이랬던 잠실 야구장이 없어지니까 저는 오래 살았구나. 40년이 넘은 야구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잠실 야구장이 없어진다라는 게 물론 전천후 돔이 생기면 더 유용하게 쓰이겠죠. 프로야구를 매일 할 수 있는 돔이니까. 근데 야구장 잠실 야구장이 없어지니까 아쉬워요. 저는 올해는 꼭 우리 경기 때 LG 경기 때 가서 추억을 남기고 올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종훈 선수 단연 계약하고 나서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한때는 국가대표에도 뽑혔던 우리나라에서 정통 언더핸드스로 투수죠. 그런데 글쎄요 ABS 시대가 되고 나서 안 되는 건지 부상 이후에 안 되는 건지 놀라운 건 그 아래 동영상인데요. 보이시죠?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저는 명예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돈도 받을 만큼 받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저는 어차피 언더핸드 스로로 제구가 안 돼서 좌타자 승부가 안 되고 제구가 안 돼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살기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이런 마인드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살기 위해서 팔을 올렸다.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포기를 한다가 아니라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전 이 노력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버핸드 스로로 144까지 나왔대요. 이거 해볼만 한 거죠. 지금 이 클럽에서 센가가 몸을 풀고 있고 타네이치 그 다음에 요번에 SSG에 오게 되는 다케다
그리고 소뱅의 마에다 유고도 같은 센터에서 몸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도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굳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각 분야의 사람들은 너나 형님, 동생 할 것 없이 저는 리스펙하고 응원합니다. 그게 설사 퍼포먼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는 이 과정이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다음은 정수빈 선수 얘긴데요. 26시즌이 끝나면 정수빈, 그리고 박동원, 김태군, 유강남 이런 선수들이 FA입니다. 물론 더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콕 찍어서 정수빈 선수의 기사를 선택을 했냐 하면 정수빈 선수가 이 직전에 FA로 나왔을 때 사실은 정수빈 선수를 한화에서 영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비되는 중견수에 대한 몸값이 왜 이제서야 이렇게 높아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정수빈 선수 정도의 우리나라의 중견수가 과연 있을까? 뭐 박혜민, 정수빈, 그리고 뭐 이제 새롭게 나오는 뭐 장두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죠. 근데 탁 까놓고 얘기해서 언제서부턴가 우리나라에 전문 1루수, 전문 중견수가 말 그대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외야로 컨버전하는 선수가 들어가는 자리가 중견수가 돼버린 거죠. 가장 적합한 예로 김지찬, 최원준. 그러면 김지찬 선수야 이제 발이 빠르고 센스가 있으니까 적응해 나가고 잘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러면서 이제 중견수로 가는 선수인데 과연 그 친구가 전문 중견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수빈 선수의 몸값이 65억 그 이상 이걸 문제 삼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팀이 강해지려면 맨날 말로만 센터라인 하는데 유격수가 소중한 건 알면서 왜 중견수 소중한 건 여태까지 몰랐냐는 거예요. 정수빈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오지환 동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박혜민 선수가 올해 4년에 65억이 됐으니까 이 친구도 기준점이 그 정도 되지 않겠어? 하면서 여기 써 있습니다. 리그 전반적으로 공수겸장 중견수 품귀 현상이 일어난 까닭이다. 이게 올해만 그런가? 그럼 과연 올 시즌 끝나는 정수빈이 나이가 몇 살인데 과연 진짜 말 그대로 돈 얘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가 되겠어? 그리고 어느 팀이 달려들겠어? 예전 같았으면 정수빈의 나이와 정수빈의 타격과 이런 걸 감안할 때 에이 정수빈 뭐 니지 있겠어 다른 팀에서? 아니요 겁나 있을걸요? 근데 막상 두산도 정수빈이 빠진다? 그러면 외야가 허벌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올해 26시즌에 외야가 어떻게 세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그래도 정수빈이 센터에 있으면서 새로운 외국인 그리고 한 자리 놓고 뭐 김민혁 선수라든지 김대한 선수라든지 경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준은 정수빈이잖아요. 그 얘기는 두산도 아직 정수빈이 있고 좌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또 엄밀히 얘기하면 정수빈만한 중견수가 없는 팀들은 정수빈을 노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화 얘기인데요. 홀드 1위가 FA 보상 선수로 떠났어. 한승혁이야. 마무리 김서현은 불안해. 좌완 필승조 김범수는 미계약이야. 26시즌 한화 뒷문 괜찮을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자, 한승혁이 떠났어요. 김범수가 재계약이 안 됐어요. 김서현이 불안해요. 주현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엄상백은 선발 못 들어갑니다. 황준서 있어요. 그러면 한승혁을 보상 선수에 묵지 않았다라는 건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원이 있고 주현상이 있고 정우주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정우주입니다. 한화 선발이 외국인 둘 빼고 문동주, 유현진, 픽스 그러면 정우주를 선발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제가 감독이에요. 나는 정우주를 진짜 선발로 쓸까? 미래를 봐서는 정우주를 선발을 써야 돼요.
팀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팀의 윈나우를 위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윈나우를 위해서는 정우주를 불펜으로 쓸 것 같아요. 왜? 왕앤챙인가? 왕앤청? 그 외국인 투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 생각대로 정우주가 불펜에 들어가요. 필승조 혹은 김서현이 만약에 휘둘려갖고 정우주로 바뀌어 클로저가. 그러면 안 약할 것 같은데? 한승혁 한 명 빠진 거 정도? 근데 정우주가 선발로 가. 왕앤챙이 불펜으로 와. 만약에 김범주가 재계약이 안 돼서 다른 팀으로 가서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왕앤챙이 선발로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 정우주는 불펜으로 가는 게 윈나우를 위해서는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윤사능 같은 친구도 있죠. 옆구리 강재민도 있죠. 하나 불펜은 유형도 다양해요. 조동욱도 있고. 한승혁 한 명 빠졌다고 해서 하나 불펜이 어렵다? 솔직히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우주 카드를 불펜으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정우주를 선발로 써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지금 우승에 도전을 해? 그러면 정우주 불펜 써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WBC에서 정우주 선수가 뽑혀서 불펜으로 쓰인다면 그렇죠. 선발로 시즌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 거라고 봐요, 전. 그리고 저는 그게 아니어도 불펜이 불안하면 정우주를 그냥 불펜으로 쓸 것 같아요. 그게 김서현의 대안이 됐든 필승조 프라이머리가 됐든 우승을 해야 되는데 선발은 황준서, 조동욱, 왕앤칭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 다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울산 웨일즈의 감독이 장원진 감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인 3명, 4명 다 채운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문호가 완전 개방이 돼 있습니다. 어떠한 선수든지 간에 다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요. 13, 14일 이틀간 열리는데 일본 선수들도 꽤 참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 선수가 상한선이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 난다긴다 하는 선수를 데려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4명은 다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2군 리그에 들어가는 팀이지만 시즌 도중에 KBO 리그로 이적도 가능하고 최저 연봉도 똑같이 3천만 원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독립야구단 선수들이 다 울산 가서 테스트 받는다고. 돈 받고 여기 뛸 수 있으니까 울산 가면. 그래서 독립야구단 감독님들이 선수들에게 독립야구단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니까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독립리그단인데 예전처럼 이렇게 막 독립리그단에 엄청난 지금 다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엄청난 지원을 못 해주니까 울산에 가면은 연봉을 받고 뛰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을 못 가게 막을 수도 없고 그래 가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테스트 잘 받고 이렇게 으쌰으쌰 응원을 해주는데 독립리그는 독립리그대로 물론 이제 다 뽑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감을 갖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모든 선수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좋은 선수만 뽑아낼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저는 좋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울산 웨일즈가 도슨 선수가 올 수도 있다. 최지만 선수가 울산에서 뛸 수도 있다. 이런 기회의 장이 된다라는 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시즌 도중에 KBO 리그로 이적이 된다. 더더욱 좋은 방향성이고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갑자기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는데 무슨 야구단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운영이 되거나 이용된다든가 특히 저는 올해의 시즌에 들어온다라는 게 너무 급하지 않을까 전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를 구성하고 선수를 뽑고 뭐 하는 거 다 오케이 응원할 겁니다. 다 응원할 건데 왜냐하면 없던 시스템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왕이면 스타트를 잘해서 좋은 모델링이 돼야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저변이 확대가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모양새가 나빠지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첫 번째 월요일 26년 프라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정식으로 운영한 2년 차가 되는데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포맷도 좀 살짝 바꿔보고 이렇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튼 제가 방향이 다 결정이 되면 그때 한꺼번에 쫙 방송으로 오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은 방송으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캐스터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